일반적인 휜다리나 사지연장 수술할 때는 내반 변형이 제일 많고 짧은 거를 늘리는 수술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선천성 질환들이나 교통사고를 아주 심하게 뼈가 잘 안 붙었거나 다발적으로 그게 발생하는 거를 이제 변형이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뉴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오늘은 복합 변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컴플렉스 디포머티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우리가 휜다리나 사지연장 수술할 때는 대개 휜다리는 각변형, 경골의 상부가 내반 변형이 제일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은 이제 짧은 거죠, 일종의. 짧은 거를 늘리는 수술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선천성 질환들이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아주 심하게 당해서 여러 번 수술을 해서 부정융합, 뼈가 잘 안 붙었거나 다발적으로 그게 발생하는 거를 이제 복합 변형이라고 그래요. 이 복합 변형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병 중에 다발성 골단판 이형성증, 말이 좀 어렵죠. 다발성 골단판 이형성증, 성장판이라고 그러죠. 이 성장판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장판이 기능을 못하면 일단 성장이 안 되겠죠. 키가 안 자라게 되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형성증, 안쪽은 자라고 바깥쪽은 안 자라고 반대로 또 안쪽은 안 자라고 바깥쪽은 자라고 뼈가 막 휘어지고 뒤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앞에 이제 다발성이 붙으니까 여러 관절에 침범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환자는 인연이 좀 오래된 그런 환자인데 12살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주 작게 120 정도 이렇게. 1번 사진을 보시면 사진만 봐도 좀 변형이 매우 심하죠. 좌측은 엑스레이 사진이고 우측은 실제 환자 사진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전부 다 침범이 돼 있어요. 아주 심하게 내반 변형이 있고 이건 이제 다발성 변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치료하기는 좀 힘들고요. 단계별로 가장 심한 쪽부터 치료를 합니다. 키가 작고 뼈가 아주 작기 때문에 혹성수술, 내고정, 외고정은 힘들고요. 외고정만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죠. 그래서 2번 사진을 보면 1차적으로 종아리를 외고정을 이용해서 내반을 교정하면서 연장을 했죠. 그래서 6cm를 연장을 성공적으로 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3번 사진인데요. 엑스레이를 보면 사진상 잘 안 보이는데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확 휘어져 있어요.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20도 정도 확 굽어 있죠. 그 무릎이 안 펴지죠. 아까 사진 보시면 안 펴짐과 함께 이렇게 내반이 되어 있고 이건 허벅지뼈입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뼈를 내반 교정과 함께 앞으로 굽어진 변형을 피는 그런 수술을 했죠. 이게 이제 12살, 13살 때에 걸쳐서 교정을 했습니다. 4번 사진, 교정 전후 사진인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예쁘게 잘 됐죠.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후 교정이 잘 됐습니다. 경골에서 6cm 연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120 위아래니까 6cm 연장을 해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허벅지뼈를 한 7cm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허벅지를 각교정을 했고 근데 학교 다니고 이제 친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또 못하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나타났어요. 거의 한 6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허벅지를 7cm를 연장을 했죠. 6cm, 7cm, 13cm 연장이 됐고 각교정에서 한 15cm, 16cm 정도 연장이 됐죠. 마지막 수술이고 이제 이거 빼는 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해 하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또 전신 마취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일종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회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이 많겠죠.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소위 말하는 디포머티, 변형을 교정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사미라는 그런 학회가 있어요. 아사미. 약자인데 대한골연장 변형교정학회입니다. 주로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 소아정형외과 하시는 분들 주로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는 한 100여 분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도 가입해서 매년 참가해서 케이스 발표도 하고, 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리사이즈 들어오기 전에 ISKD를 국내 최초로 수술하면서 수술한 거 이제 아사미 학회 가서 발표하고 그 교수님들이랑 많이 친해졌고요. 스승님들 중에는 우리 정덕환 교수님께서 학회 때마다 나오셔서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태어나자마자 티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문제죠. 걷기 시작할 때 알 수가 있죠. 심하게 휘어지고 양측이 다르고 절개되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주로 이제 소아정형외과에서는 이런 복합 변형은 따로 정해진 나이는 없고요. 내버려 두면 변형이 더 심해지는 질환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질환들은 보면 늦게 왔어요. 12살 때 왔는데 그 전에 왔으면 좀 더 편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장애 판정이 나고 산정 특례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되죠. 친구는 이제 K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술 알아보다가 저한테 온 친구인데 보험 적용도 되고 수술비는 나라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는 편이죠. 저 정도 이제. 질환에 따라서 팔이 오는 데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이 친구는 주로 이제 하지에 주로 많이 변형이 와 있고요. 연골 무형성증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다른 질환인데 연골 무형성증 같은 경우는 팔도 짧죠. 대소변 처리가 조금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팔 연장도 같이 합니다. 사실 모든 수술이 다 힘들죠. 힘들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환자일수록 우리가 수술 전에 준비를 많이 해요.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막 돌아 있고 굽어 있고 막 3차원적인 거니까 항상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2차원적인 사진을 보고 머릿속에 3차원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 이제 훈련을 좀 많이 합니다. 항상 수술 전에 자꾸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우리가 수술팀하고도 이렇게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뭐 수술할 때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 그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우리 팀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수술 전에 디포머티 변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계획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저런 환자분들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목표가 그거예요. 완벽한 정상인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 키를 120을 160으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다리가 많이 휜 거는 너무 걷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일자로 만들고 그 정도의 부모님들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시죠. 근데 이 친구는 약간 그 특발성인데 아버지도 키가 굉장히 크세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이 아니고 그 대만 딱 일어나는 유전을 특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케이스니까 가능성이 그건 이제 반반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해야죠. 그런 거 문제는 검사도 많이 해봐야 되고. 자, 오늘은 이 복잡 변형이라고 그러죠.
복합 변형이라고 그러고 컴플렉스 디포머티를 유발하는 다발성 골단판 이형성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